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걱정이 되어 한마디 했다가 시누이들로부터 세상 나쁜 년 취급을 받았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게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느 집이나 그렇겠지만 치매 노인이 함께하면 아무래도 그 안에 걱정과 각자의 입장이 분분하며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만은 그런 분란이 없이 지나가지나 싶었는데 역시나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제 입장에선 정말 억울한데 제 이야기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이 한결같이 제게 퍼붓기에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시누이만 둘, 아들 하나인 집 아들과 결혼한 외며느리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희 남편이라면 그저 최고라고 했고 시누이들도 자신의 동생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구분이 제 식구가 최고라고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은 편이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여러 면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래를 함께 그렸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시부모님을 나중에 부양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막연히 먼 이야기 같아 와닿지 않았지만 솔직히 시부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살 자신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부분을 터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자신은 없다고. 차라리 대문을 맞대고 사는 앞집이더라도 공간이 분리되어 가까이 사는 거라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자신도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 자신이 없으니 제게 강요할 수 없겠다며 알겠다고 모시고 사는 대신 가까운 거리에서 살며 자주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자고 합니다. 저희 시댁은 여느 시댁들과 비슷했습니다. 명절 지내고 제사 지내고 딸들은 친정에 놀러 오고 며느리는 일하는 그냥 그런 집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딱히 시댁이 좋을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큰 불만도 없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며 제 할 도리를 할 뿐이었지요. 제가 결혼 10년이 되던 해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아프셨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은 시어머니에게 큰 고통이었고 그런 시어머니를 자식들이 돌아가며 주말마다 찾아뵈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때도 정말 한바탕 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모실 거였기에 어머님 사실 곳을 같은 라인으로 알아보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저희 집에 모시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며 저희를 천하의 불효자 취급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시댁을 처분하고 저희 돈을 조금 더 보태어 시어머니를 이사시켜 드렸습니다. 같은 라인으로 이사를 오셨기에 매일 들여다보고 반찬도 만들어 가져다 드리며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이사 오신 지 3년쯤 되었을 때부터 어머니는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몇 해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저는 알 수도 없는 어머님 어렸을 때 이야기, 어머님 아가씨 때 이야기들을 하시며 내가 그랬었다.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았다. 내가 참 예쁨을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었어요. 제가 외울 정도로 말이에요. 어머님이 이야기하실 때면 들어드리긴 했지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하루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의 친정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위기에 친구 어머님의 치매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데 전조 증상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자꾸 그 옛 시절 이야기를 하고 그 좋았던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말이에요. 그렇다고 현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못 알아보는 것도 아닌데 옛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니 솔직히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머릿속이 복잡하면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시어머니가 치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제 추측만 갖고 남편에게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은 옛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도 친구가 말한 몇몇 증상이랑 비슷한 모습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은 원래 옛날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신다며 저렇게 멀쩡하신데 치매일 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친구 어머니도 그랬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고. 혹시 모르니 검사만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 넘기네요. 저도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맞는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야 가장 정확한데 싫다고 하니 어쩔까요? 만약 시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였다면 바로 검사부터 받아보게 했을 텐데 시어머니라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누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딱 이네요. 다짜고짜 시누이들은 제게 쌍욕을 해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왜냐고? 몰라서 물어? 네가 우리 엄마 치매라고 그랬다며? 야, 그게 할 소리야? 형님, 어머님이 치매라는 게 아니라 요즘 들어 계속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며 이야기하시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 좀 걱정이 되고 의아하던 차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친정 어머님이 치매라고 이야기하시기에 전조 증상 등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머님 증상이랑 너무 비슷해서 혹시 모르니 그 얘기 검사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요즘엔 예방 차원에서도 치매 검사 학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엄마가 치매라는 거잖아. 너 아니면 어쩔래? 너 지금 우리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우리 엄마 원래 옛날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 네가 우리 엄마 잘 알겠니? 아니면 내가 잘 알겠니? 너 진짜 이번에 이런 말 한 거 후회하게 해줄게. 네가 좋다 그러든 싫다 그러든 우리 엄마 검사 받게 할 거야. 우리 엄마 치매 아니면 너 당장에 모셔. 알겠어? 대신 엄마가 치매면 우리가 모실게. 왠 줄 알아? 우리 엄마는 치매 아니니까.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게 말하며 쏘아보던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저렇게까지 할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형님, 전 어머님이 걱정돼요 한 말이지 절대 어머님이 치매길 바라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이 치매 없이 건강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발끈 화내며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매도하니 솔직히 너무 서운하네요. 야, 양심에 손을 얹고 솔직해져. 아무튼 너희는 엄마 집 처분하고 모실 생각이나 해. 엄마 모시고 살게 되면 안방 내어드려야 하는 거 알지?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 안방 쓰는 거야. 엄마 너희 집에 들어오는 날 우리가 와서 짐 옮기면서 구조도 엄마에게 편리하게 다 손볼 거 예상하고 있어. 남편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모시게 돼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만 가라고 합니다. 형님들은 가시면서까지 제게 오늘 한 말 후회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도 어머니가 걱정되어 의견을 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날 잘못한 사람 취급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며느리니까 그런 말 할 순 있지. 그런데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런 판단은 자식인 나나 누나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걸 네가 말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무슨 치매야. 아무튼 네가 말 꺼낸 덕에 엄마 치매 검사는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엄마 모시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싫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네가 뱉은 말 때문이니 그냥 책임진다 생각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치매면 형님들이 모신다는 얘기나 잘 지키라고 해.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올라오셨습니다. 이번엔 어머님 차례인가 싶어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걱정과는 달리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셨어요. 어머님은 이내 집 빠지기 전에 미리 필요한 짐만 빼서 올라올게. 아니 너희도 슬슬 방 정리해둬라. 이사 오면서 전에 살던 가정 가구며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뭐 낯쓰는 방 하나만이라도 좀 마음에 들게 꾸미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침대랑 TV장 원목으로 해서 넣어주고 TV도 65인치로 하나 사줘.
내가 웬만해서 나만의 공간이다 하고 방 안에서 다 해결할 테니 에어드레서도 하나 넣어주고 미니 냉장고도 넣어줘. 아니, 내가 영화 보면서 맥주 한 캔 하는 거 좋아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숨도 안 쉬고 알겠다고 하네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들은 유명 대학 병원에 어머님의 치매 검사를 예약해 두었고 어머님은 얼마 뒤 치매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치매 검사라는 거에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기분 좋게 검사에 협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또 얼마 뒤 어머님의 치매 검사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초기 치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을 비롯해 온 가족이 모두 결과에 놀랐어요. 어머님은 그럴 리가 없다며 다른 데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초등학생 때 얼마나 영민하고 영특했는지, 자신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 예전 이야기들을 하며 일장연설을 하십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영재라고 했다면서요. 형님들도 남편도 대학 병원이라고 다 검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치매 전문 병원으로 가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뒤 어머님은 또 다른 치매 전문 병원으로 가 치매 검사를 받았고 거기에서도 초기 치매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예상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그래도 한 달이 건너라 조금 더 어머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남편도 형님도 어머님의 치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라도 저희 엄마가 치매라고 한다면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댁 식구들은 어머님의 치매를 부정하다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어머님은 그로 인해 많이 침울해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같은 여자로서 안타깝더라고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시다 남편과 이제 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나 했는데 혼자가 되셨고 70이 넘자마자 치매가 왔으니까요. 제가 외며느리에다 홀 시어머니이다 보니 어머니의 치매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초기 치매이니 관리 잘하고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잘 모시면 되지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최종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난 일주일 뒤 형님들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2주 안으로 어머님을 모실 준비를 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 어머님을 왜 저희가 모셔요? 옳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픈데 아들 며느리인 너희들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라인에 살면서 뭐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정색을 해? 언젠 어머님 아프시면 저희가 안 들여다봤어요? 삼시세끼 제가 해다 바친 적도 많아요. 형님들이야말로 어머님이 아프시던 뭐하던 여행 가고 가진 핑계로 와보지도 않고 그저 전화통화하며 입으로만 어머님 챙겼잖아요. 그간 어머님 챙긴 건 저인데 왜 형님들이 난리예요? 게다가 이번에 치매 검사도 제가 어머님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해서 받게 되신 거잖아요. 형님들은 엄마인데도 어머님에게 신경이나 썼어요? 관심이나 가졌어요? 어머님 치매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절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어머님 치매 아니라고 어머님이 치매면 형님들이 모시겠다면서 난리 쳤던 거 벌써 잊었어요? 어머님이 뭐 다른 병이에요? 치매라잖아요. 치매라는데 왜 저보고 어머님 모시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모셔야죠. 형님들이 모신다면서요. 야,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마가 우리들 집에 오면 사위 눈치 보여서 개지고 싶겠어?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낫지.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 모셔. 어쩌겠어. 옳게 팔자지. 그러게 누가 외며느리로 시집 오래? 외며느리고 뭐고 간에 형님들이 뱉은 말이 있으니 어머니 모시세요. 솔직한 말로 그때 형님들이 그 난리 치면서 절 나쁜 년 만들지만 않았어도 제가 어머니 모실 수도 있었겠죠. 어머님에게 아들 하나인 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어머님을 언젠가 모셔야 할지 모른다고 저도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모시지 말라면서요. 치매면 형님들이 모신다면서요. 그래놓고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양심은 있어요? 그때 남편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모시자. 어쩌겠어. 엄마가 아프다는데. 뭐? 모시자고? 당신은 그때 형님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내가 그날 얼마나 속상해하고 억울해했는지 몰라?
아, 그럼 어쩔 거야. 내가 아들인데. 아들이 뭐 대수야? 난 우리 아들한테 나중에 나 모시라고 안 할 거야. 미쳤냐? 다녀가서 며느리 눈치 보고 살게? 뭐? 너 우리 엄마 눈치 줄 거야? 그럼 내가 어머님 눈치 보고 살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나이에 같이 살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효자하고 싶으면 어머님 모시고 살아. 그럼 난 어머님 요양원 알아볼 거야. 그러자 남편이며 형님들이며 제게 쌍욕을 퍼부으며 미친 거 아니냐고 하네요. 왜들 이래? 난 한 입으로 두 말은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할 뿐이야.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못하겠어.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초기 치매지만 점점 더 심해지면 난 감당 못해. 우리 애들을 치매 걸린 할머니랑 살게 하고 싶지도 않아. 애들 한 번 안 봐주고 맨날 나한테 온갖 시무지만 해대더니 아프니까 모시라고? 진짜 다들 너무 양심도 없는 거 아니야? 난 처음부터 한결같이 같은 말 해왔잖아. 난 못 모셔. 모시게 되면 요양원으로 모실 거야. 요양원 가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할게. 대신 어머님께 들어가는 비용은 n분의 1인 거 잊지들 마세요. 그 말에 작은 형님은 제 뺨을 때리더니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어디서 그딴 말을 하냐고 하네요. 그래서 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세게 잡아 흔들며 악에 받쳐 하길래 다리를 확 걸어 주저앉힌 후 닥치는 대로 팔을 휘둘렀더니 여기저기 마구 맞는 것 같더군요. 그러자 아픈지 잡고 있던 제 머리채를 놓고는 대굴대굴 구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형님이 덤벼들길래 큰형님은 신경도 안 쓰고 주구장창 작은 형님만 잡아 뜯었어요. 뺨도 때리고 머리도 뜯고 아무튼 닥치는 대로 휘둘렀습니다. 남편도 제발 그만하라며 저를 말렸지만 그간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내가 왜 이깟 인간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 화가 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큰형님은 남편이 말리니 제게 독하다면서 진저리를 내며 물러섭니다. 작은 형님은 어느새 저를 잡고 있던 손을 풀고 눈물 범벅이 되어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네요. 보니까 코피도 났네요. 속이 다 풀리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작은 형님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삼남매를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 인간들이랑 가족으로 묶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자 효니 하고 싶냐? 그럼 니네가 효도해.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날 앞세워서 효도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대신 해주면 한 달에 각 1,000만 원씩이라도 내놓을 거야? 그러지도 않고 주둥이로만 효도할 거면서 시누이라고 시집살이 더럽게 시키네. 야, 너네 삼남매끼리 알아서 해. 난 더 이상은 너네들이랑 엮이기 싫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네 엄마랑. 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어안이 벙벙해 눈만 꿈뻑거리며 절 쳐다보고 있기에 꼴도 보기 싫으니 모두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형님들이 주섬주섬 일어나 나가기에 남편에게도 나가라고 했어요. 그 순간 다시 삼남매가 절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네요. 뭘 봐. 난 너랑 1초도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이 집에도 내 돈 들어갔고 어머님 집에도 내 돈 일부 들어갔지. 내가 진짜 병신이었지. 이것도 남편이라고 여지껏 살면서 어머님 집에 돈도 보태줬네. 갈라서면서 모두 다 쪼개서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사랑하는 엄마랑 가서 살아. 나는 내 새끼들이랑 살 테니까. 가. 아, 빨리 나가. 라고 하고 쫓아내버리고 현관 비밀번호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모조리 바꿔버렸습니다. 그간 절 물러보던 시댁 식구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악에 받쳐 물불 안 가리는 제 모습을 보고 나더니 전화 한 통, 카톡 한 통 오지 않고 조용합니다. 남편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 화가 누그러들어 생각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지 일주일 정도 뒤 제게 대화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 말 없다고 내가 이전에 말한 그대로라고 하며 내일 어머님 집 우체통에 편지 봉투를 한 통 넣어둘 테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혼 신고서였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그 서류를 보았는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작성해서 넣어두던지 직접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은 절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아닌 것 같다면, 정말 더는 아닌 것 같다면 이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두 아이들을 키우며
결혼 생활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그러겠죠. 바보처럼 애들을 데리고 이혼을 했냐고요. 애 키우며 힘들게 살아보라며 전 남편에게 시댁에 아이들을 두고 오지 그랬냐고요. 하지만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건 아이들의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태어난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미안한데 제대로 양육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한다면 정말 이혼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것 같아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가 키우는 게 낫다고 판단했거든요. 전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점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치매를 갖고 있다 보니 전 남편은 얼마 모시지도 않고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더군요. 형님들도 자신들은 절대 못 모신다고 했다고 해요. 아무튼 그들이 어떻게 지내던 간에 전 지금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과 잠시나마 한 식구였다는 게 제 인생에 지우고 싶은 한 페이지이지만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막고 저와 저희 아이들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